안녕하세요. 2026년 5월 마지막 주 메모리 및 PC 주변 기기 데이터를 정리하고 한 주간의 주요 글로벌 지표들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램 현물 가격입니다. 이번 주 현물 시장은 한층 더 견고해진 메모리 수요를 증명하듯 시장의 상방 압력을 강하게 유지한 한 주였습니다. 먼저 주력 제품인 DDR5 16기가 모델입니다. 지난주 최종 41.5달러로 고점을 높였던 DDR5는 이번 주 월요일 25일 41.667달러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수요일 27일까지 사흘 연속 41.667달러에 머무르며 매우 단단한 가격 지지선을 구축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방을 확인한 DDR5는 목요일 41.833달러로 시동을 걸더니 금요일 29일 최종 41.900달러로 최고가를 경신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주초 대비 약 0.56% 상승으로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움직임이 시장이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42달러 선 안착을 목전에 두고 있네요. 다음은 PC 디램 가격입니다. DDR5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N코어 클래브 모델입니다. SN코어는 이번 주에도 시장의 가격 안정판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월요일 30만 8,900원으로 출발해 화요일 30만 8,850원, 수요일 30만 8,790원으로 매일 수십 원 단위의 초미세 조정을 거쳤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29일에는 최종 30만 8,780원으로 동일하게 마감했습니다. 주초 대비 단 120원 하락한 수치로 사실상 30만원 초반에서 완벽한 고정 단가를 유지하며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장의 상방 압력을 고스란히 반영한 삼성전자 모델입니다. 지난주 최종 31만 9천원대까지 튀어올랐던 삼성전자는 이번 주 월요일 31만 9,690원으로 시작해 화요일 26일 32만 980원까지 추가 상승하며 결국 32만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수요일부터 금요일 29일 마감까지는 사흘 연속 32만 890원을 굳건하게 유지하며 한 주를 마쳤습니다. 주초 대비 1,200원 약 0.38% 상승한 가격이자 지난주에 이어진 상승분을 소매시장이 완전히 흡수하고 고착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 기준 두 주력 브랜드 간의 가격 격차는 1만 2,11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벌어졌던 만원 이상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브랜드 네임밸류와 가성비 사이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명확하게 갈리는 시점입니다. 다음은 DDR4입니다. SN코어는 이번 주에도 미동조차 없는 바위 같은 지지력을 증명했습니다. 월요일 18만 7,570원으로 출발한 가격은 화요일 18만 7,550원, 수요일 18만 7,520원, 목요일 18만 7,400원, 그리고 금요일 최종가 18만 7,360원으로 한 주를 마쳤습니다. 매일 수십 원에서 100원 안팎의 기계적인 미세 조정만 진행되었을 뿐 주간 변동폭이 고작 210원에 불과할 정도로 18만원대 후반 박스권에서 완벽한 고정 시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주간 차트를 요동치게 만든 삼성전자 모델입니다. 삼성전자는 월요일 19만 4,200원으로 출발해 수요일 19만 3,480원까지 소폭 하향 안정세를 타는 듯 하더니 목요일 28일에 갑작스럽게 18만 8,510원까지 기습 폭락했습니다. 전날 대비 하루 만에 4,970원이 급락하며 SN코어 턱 밑까지 바짝 추격하는 이례적인 단기 급매 구간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낙폭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말 진입 직전인 금요일 29일 곧바로 19만 4,210원으로 수직 반등하며 하루 만에 5,700원 약 3.02%의 급등에 주 초반 가격대 위로 시세를 돌려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목요일 한때 1,110원까지 좁혀졌던 두 주력 브랜드 간의 가격 격차는 금요일 삼성전자의 비자형 복구로 인해 최종 6,850원으로 다시 벌어지며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메모리 모듈 시장은 높아진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소비 둔화와 반대로 AI 데이터 센터 붐으로 인해 타이트해진 공급 사이 미묘한 줄다리기가 교묘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SSD 제품 보겠습니다. 먼저 정석적인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990 프로 모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 내내 정밀하고 건강한 우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40만 9,810원으로 시작한 가격은 수요일 40만 6천원, 목요일 40만 5천원으로 차분하게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최종가 40만 2,500원으로 마감하며 주초 대비 7,310원 약 1.78%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40만원대 초반선에 완벽히 안착하며 소비자들의 진입 장벽을 꾸준히 낮춰주는 아주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반면 차트가 완전히 요동친 SK하이닉스 플래티넘 P41 모델은 데이터 해석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월요일 25일에 찍힌 40만 8,500원은 오픈마켓의 기스 프로모션이 적용된 실제 구매 가능한 찐 특가 물량이었습니다. 이 반짝 특가가 마감된 화요일 26일에는 곧바로 43만 530원으로 치솟으며 평시 시세를 회복했고 수요일 43만 390원, 목요일 42만 4,700원으로 완만한 조정을 거쳤습니다. 문제는 금요일 29일 가격표에 찍힌 40만 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숨에 2만 4천원 이상 폭락하며 최저가를 경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현 시점 실제 구매가 불가능한 재고 없는 낚시성 허위 매물이 유입되면서 발생한 심각한 가격 왜곡입니다. 실제 소비자가 오픈마켓이나 조립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실판 매가는 여전히 42만원대 중후반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차트상의 착시 효과에 속아 구매 계획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장장치의 든든한 버팀목, PC용 HDD 소매 가격입니다. 5월 마지막 주 HDD 시장은 요동치는 반도체 메모리 시장과 달리 특유의 단단한 단가, 안정성 속에서 미세한 가격 인하가 더해지며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진 한 주였습니다. 먼저 보합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WD 블루 모델입니다. WD 블루 ETB 제품은 이번 주 월요일 17만 9,530원으로 출발한 이후 금요일 최종 마감 가격 역시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17만 9,530원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변동률 0.00%라는 경이로운 평행선을 그리며 시장의 흔들림 없는 기준선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반면 가격을 서서히 낮추며 메리트를 더한 시게이트 베러쿠더 모델입니다. 시게이트는 월요일 21만 2,780원으로 시작해 화요일 21만 2,200원, 수요일 21만 2,160원으로 매일 저점을 미세하게 낮췄습니다. 목요일에 21만 2,170원으로 잠시 보합세를 보인 뒤 주말 직전인 금요일 29일에는 21만 990원까지 가격을 깎으며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주초 대비 1,790원 약 0.84% 하락하며 고정관념을 깨고 완만한 우하향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 기준 두 주력 브랜드 간의 가격 격차는 3만 1,46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중에 약속드린 대로 하루에 3번 고시되는 디램 가격의 전체 데이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월요일 아침과 점심 고시까지는 41.500달러로 조용히 출발했으나 저녁장에서 41.667달러로 첫 상방슛을 쏘아 올렸습니다. 26일 화요일에는 월요일 저녁의 기세를 이어받아 아침 고시부터 41.833달러로 갭상승 출발하며 점심까지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장에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다시 41.667달러로 밀리는 밀당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27일 수 아침, 점심, 저녁 모두 41.667달러단 한 장의 시세로 하루를 통째로 얼려버렸습니다. 전날 저녁에 하락세를 멈추고 매우 단단한 바닥 지지선을 다진 하루였습니다. 28일 목에는 수요일의 기운을 이어받아 아침과 점심까지 41.667달러로 에너지를 압축하더니 결국 저녁 고시에서 41.833달러로 다시 치고 올라갔습니다. 29일 금요일 아침에 41.833달러로 방어벽을 친 뒤 점심 고시에서 이번 주 최종 고지인 41.900달러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저녁 마감까지 흐트러짐 없이 이 가격을 사수하며 주간 최고가로 굳히기에 성공했습니다. 항상 느끼는 부분이지만 정말 세상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인 것 같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네요. 그렇게 매일매일 가격을 볼 때는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일주일치를 정리해보니 그냥 평온했던 한 주였군요. 새삼 느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의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시장을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 글로벌 반도체 증시는 특정 설계, 자산의 조정을 압도하는 메모리 및 소재 섹터의 폭발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그야말로 시장 전체가 거대한 상방 랠리를 펼친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압도적인 폭등세를 기록한 메모리 진영이었습니다. 국장 메모리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전주 대비 8.38% 24,500원 상승한 31만 7천원으로 마감하며 30만 원 선을 가볍게 돌파했고 해외 시장의 삼성전자 GDR 역시 11.52% 동반 폭등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무려 20.20% 39만 2천 올라는 경이적인 폭등세를 연출하며 233만 3천 원에 안착, 주가 단위 자체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기에 UBS가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한 미국의 마이크론마저 29.29% 220.00달러 폭주하며 971달러로 치솟아 메모리 반도체의 강력한 빅사이클을 증시가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저장장치 섹터 또한 메모리 훈풍을 타고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9.69% 46.93달러 상승한 531.21달러, 시게이트가 8.25% 67.07달러 오른 879.8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주 반등에 성공했던 샌디스크는 이번 주에도 14.63% 216.29달러 급등하며 1694.98달러로 고점을 크게 높였습니다. 반면 설계 및 로직 섹터는 종목별 뚜렷한 희비교차와 순환매가 관찰되었습니다. 그동안 증시를 견인하던 엔비디아는 이번 주에도 1.95% 4.19달러 소폭 조정을 받으며 211.14달러로 마감했고 인텔 역시 4.31% 5.26달러 하락한 114.68달러로 다소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AMD가 10.39% 48.59달러 급등하며 516.1달러로 강하게 치고 나갔고 브로드컴 역시 7.88% 32.63달러 반등한 446.7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파운드리 대장인 TSMC 또한 3.44% 13.93달러 우상향하며 418.45달러로 기분 좋게 한 주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및 소재 섹터입니다. 지난주 폭등했던 노광장비 기업 ASML은 이번 주 1.23% 20.14달러 미세 조정을 거치며 1612.76달러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일본의 반도체 웨이퍼 및 소재 진영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시네츠 화학이 10.29% 724.00엔 급등한 7758.00엔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주 반등에 불씨를 켰던 썸코가 이번 주 무려 25.72% 817.00엔 폭발하며 3994.00엔으로 마감해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지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 글로벌 증시는 전 세계를 강타한 메모리 반도체 랠리에 힘입어 중화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 증시가 저항선을 강하게 뚫어내며 기록적인 폭등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가장 경이로운 상승세를 기록한 곳은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였습니다. 코스피는 이번 주 전주 대비 무려 8.01% 628.44포인트 폭등하며 8,476.1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력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지수 전체를 강력하게 밀어올리며 8,000선을 넘어 단숨에 8,400선 고지까지 장악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기술주 중심으로 상방 탄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S&P 500 지수가 1.43% 106.59포인트 상승한 7,580.06포인트, 나스닥 종합지수가 2.39% 628.65포인트 오른 26,972.62포인트를 기록한 가운데 글로벌 기술주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5.14% 626.90포인트 폭발하며 12,829.40포인트로 치솟아 글로벌 반도체 광풍의 위력을 입증했습니다. 아시아 및 유럽 증시도 중화권을 제외하고 일제히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3.66% 2339.50포인트 급등하며 66,329.50포인트 선에 안착했고 반도체 비중이 높은 대만,
가권 지수 또한 5.83% 2464.97포인트 폭등하며 44,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유럽의 유로 스톡스 50 역시 0.52% 31.09포인트 소폭 우상향했습니다. 반면 중화권 시장은 이번 주에도 독자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1.08% 44.33포인트 조정받았고 항생지수 역시 1.65% 423.64포인트 하락하며 글로벌 랠리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디커플링이 심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기업들의 실물 경제 비용과 직결되는 해운 물류 지수는 이번 주 매우 가파르게 치솟아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원자재 해상 운임을 나타내는 발틱 운임 지수가 이번 주 7.79% 233.00포인트 급등하며 3,224.00포인트를 기록, 다시 3,200선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제품 수출 운임인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무려 15.94% 353.58포인트 폭등하며 2,571.73포인트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와 같은 물류지수의 연쇄 폭등은 수출 주도형 국가의 제조 및 수출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막대한 물류비용 부담 가중과 마진 압박을 유발하는 실물 경제에 중대한 악재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기업 실적 돌발 변수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요소입니다. 글로벌 자산시장의 유동성과 실물 경제의 흐름을 가름할 주요 거시 지표 동향입니다. 5월 마지막 주 거시 경제는 에너지 가격의 대폭락과 그에 따른 글로벌 시중 금리의 동반 급락이 연쇄적으로 맞물리며 위험자산 랠리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최적의 매크로 환경이 조성된 한 주였습니다. 먼저 자산시장의 유동성을 좌우하는 외환시장 동향입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절대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이번 주 0.34%-0.34포인트 하락한 98.85를 기록하며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달러화의 기세가 꺾이자 거침없이 치솟던 국내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 역시 전주 대비 0.85%-12.93원 하락하며 1,507.42원으로 마감, 1,520원 선에서 내려와 가쁜 숨을 고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달러엔 환율은 0.04% 0.07엔, 미세하게 상승한 159.27엔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유로달러 환율은 0.49% 0.0057달러 상승한 1.16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및 귀금속 섹터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 4.85%-3,768.90달러 조정을 받으며 73,951.10달러로 주저앉았습니다. 귀금속 시장의 경우 금은 안전자산 선호 완화 흐름 속에서도 전주 대비 0.80% 36.60달러 상승한 4,593.00달러를 기록하며 견조한 상방 압력을 유지한 반면 은은 0.03%-0.026달러 미세하게 조정받은 76.173달러로 사실상 보합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글로벌 증시 폭등의 가장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에너지 시장입니다. 국제 유가의 하락세가 매서웠습니다. WTI는 이번 주 무려 9.57%-9.24달러 폭락하며 87.36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어코 90달러 선마저 무너뜨리고 80달러 중반선까지 주저앉으면서 글로벌 물가 불안 심리를 완전히 잠재웠습니다. 천연가스는 이번 주 8.90% 0.269달러 급등하며 3.29달러로 올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산업용 원자재와 배터리 소재 섹터 역시 안정적인 가격 재조정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경기 선행 지표인 구리는 이번 주 0.38%-52.00달러 미세 조정된 13,617.00달러를 기록했고 알루미늄은 0.66% 24.10달러 완만하게 상승한 3,675.00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한편 배터리 핵심 소재인 탄산 리튬은 지난주의 급락에 이어 이번 주에도 1.11%-2,000위안 추가 하락하며 17만 8천 위안으로 마감, 18만 위안 선 아래로 완전히 밀려나며 단기 하향 안정화 기조를 굳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시장의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채권시장의 금리 동향입니다. 이번 주는 유가 폭락의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되며 장단기 국채금리가 그야말로 동반 급락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단기 금리인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전주 대비 무려 11.3bp 하락한 4.014%를 기록하며 통화 긴축 우려를 크게 덜어냈습니다. 시장의 장기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기대를 반영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전주 대비 11.9bp 하락한 4.453%로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에 초강세를 보이던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마저 이번 주 10.5bp 하락한 2.659%로 마감하며 글로벌 채권 시장 전반이 유가 하락발 인플레이션 둔화 시그널에 강하게 동조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1일부터 20일 동안의 수출입 통계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주중에 나온 따끈따끈한 지표입니다.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은 52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4.8% 증가, 수입은 41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3% 증가했으며 무역 수지는 11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조업일수 고려 시 일평균 수출액 39억 달러 52.6%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수출 금액은 3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이지만 일평균 수출액이 3월에 비해 많이 높아져서 실질적인 역대 최고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5월 결산 지표도 기대되지만 다음 달 6월은 분기 말이라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나올 듯하네요. 3월에 861억 달러였는데 6월에는 1천억 달러를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수출은 1조 달러 돌파, 세계 4위 대국이라는 타이틀을 걸 수도 있겠군요. 일찌감치 김치국 한번 마셔봤습니다. 지난 3월, 4월 수출 영상과 세계 수출 탑5 쇼츠 영상을 같이 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주요 수출 품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는 202.1% 증가, 컴퓨터 주변 기기는 305.5% 증가, 석유 제품은 46.3%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승용차 마이너스 10.6% 감소, 가전제품은 마이너스 6.3% 감소하였네요. 지난 10일까지 통계에서 반짝 2위에 올랐던 SSD는 조업일수가 늘어나니까 살짝 밀려서 4위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확실히 반도체는 다른 업종과 달리 24시간 풀가동으로 조업일수와 관계없이 매출을 뽑아낸다는 것을 통계로 증명해줬네요. 반도체 수출액이 20일간 200억 달러를 넘긴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3월과 4월에 비해 꽤 많이 증가했습니다. 역시 예전 영상과 비교하면서 보시면 좀 더 확실히 아실 겁니다. 반도체 수출이 무려 200% 이상 증가하는 걸로 봐서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는 듯하네요. 4월 말에 올라간 고정거래 가격과 계절적으로 비수기에 비해 증가하는 비트 그로스가 더해진 수치입니다. 이로써 반도체 수출 비중은 41.7%로 19.0% 증가하였습니다. 컴퓨터 주변 기기를 포함하면 46.3%로 드디어 대한민국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반도체가 담당하는 수치가 찍혔네요. 주요 수입 품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 55.5% 증가, 반도체 제조 장비 116.2% 증가, 원유 26.4% 증가하였네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이 급증하는 것으로 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팹에 장비를 본격적으로 세팅하기 시작하는 것 같네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증설 이슈가 있을 수도 있으니 꾸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도체의 대한민국 격하게 응원합니다. 최신 가격 동향 다음에도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매일 최신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